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 상승 압력이 쌓여가고 있어요. 26년이 이제 상승의 본격적인 시작, 늦어도 27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남은 유일한 펜은 서울 수도권은 조금씩 오르게 하고 지방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지방을. 이제 집값이 막 2차 폭락 와가지고 30% 지금까지 떨어진다. 이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 어쨌든 지금 공급도 부족해. 돈도 풀고 있어. 사람들 심리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겁니다. 집값이 이제 폭발하는 시기가 올 테니까 올해가 저는 집 사기 좋은 것 같아요. 지방도.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남덕현 이사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대정원 출판사의 마케팅 이사가 본업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도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벌써 2월인데 연초 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연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 제가 11월에 마지막으로 나왔었는데 10월 달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올해 겨울은 좀 지켜봐도 된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겨울은 지켜보시되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 한 단계 조금 한 1억 더 들어간 아파트 열심히 찾아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책 방향에 따라 봄이나 여름 사이에 내 집 마련 결정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 정도면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고 네. 지금 겨울 동안은 뭐 지금 뭐 한 2월까지는 그래도 좀 잠잠할 것 같은데 다시 봄 뭐 3월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정도부터는 다시 조금씩 집값 꿈틀꿈틀한다 뉴스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좀 그런 거래가 자주 많이 되고 있나요? 거래량도 좀 늘어났고요.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계속 1년 내내 강조했던 게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였잖아요. 네. 근데 작년 말에 이제 작년 가을 이후에 서울 집값이 좀 멈췄던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출 규제, 강력한 대출 규제. 근데 탄핵 사태가 이제 계엄령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정부 리더십이 사라진 이후로 올해 연초에 사실 군수령이 하나가 있었어요. 계속 대출 규제를 강하게 조일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뭐 대출 총량도 늘어났고 평소처럼 이제 대출을 해줄 거냐인데 저는 대출을 계속 조이는 방향도 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했던 거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 올림픽 각고레온도 뭐 입주자에게 지금 전세가 없어요. 네. 다 들어가고 계시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집값을 서울을 누르려는 행위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뭐 경제가 어떻게 되려나 하니까 좀 주춤하는 거지. 사실 서울의 강남 같은 지역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한번 좀 강남이나 주요 지역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상황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방송 같은 거 보시면은 집값이 뭐 폭락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인지가 되고 이게 썸네일만 보통 보시니까 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서울과 경기도 그 중에서도 핵심지 지역들은 집값이 오히려 야금야금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년 1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나온 가격 지수예요. KB부동산 출처인데 보시면은 서울만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0.2% 상승하고 있고 뭐 울산은 0.1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대구가 조금 하락이 심해요. 부산이랑. 많은 분들 관심 있는 서울을 24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1월 20일까지 네.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가격 변동률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서초, 강남, 송파는 0.5, 0.6, 0.3 되게 이거 상승률 높은 겁니다. 이거는 네. 0.3%, 2% 이상 올라가는 건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생각보다. 그리고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용산, 마포, 영등포, 양천구 여기 주로 목동이죠. 네. 보시면은 한강변 라인들은 오르고 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급지, 상급지 외곽권이라고 하는 관악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정도가 좀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거의 변동 없는 보합 정도. 그렇죠. 하락도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냐? 아니에요. 상급지는 오르고 있고 여전히 오르고 있고 야금야금 오르고 있고 중급지는 뭐 보합 내지 강보합 정도. 그다음에 약간 외곽권이 뭐 약보합 요 정도 느낌이고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안 떨어져야 돼? 내가 하고 싶어 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계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뉴스 헤드라인 같은 거 보실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KB부동산 가격지수인데 22년 1월에서 25년 2월 지금 3년치 데이터를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이 파란색이 매매가 지수고 주황색이 전세 지수예요. 네. 여기서 크게 막 퍼센트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것만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 전체로 보면 22년 1월이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뭐 50% 정도잖아요. 지수가.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건 아닌데 네. 가격이 뭐 많이 떨어졌구나. 뭐 24년에 뭐 조금 올랐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전체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발표가 신문에 나오는 거고 서울 집값 뭐 몇 달째 하락세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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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거 말고 이제 제대로 강남구를 따로 보면 이거는 서울 전체, 이거는 강남. 어때 보이세요 그래프가? 이때 100인데 지금 90, 98막 이러잖아요. 앞에서 본 그래프와는 아주 크게 다르죠. 그렇죠. 이것만 보면은 서울이 그래도 좀 전보다 3년 전보다 떨어졌나 보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 아파트들은 뭐 예전 최고점 가격을 회복했거나 개별 단지로는 이미 신고가를 쓰고 있다. 네. 이제 구축 아파트의 세대수 적거나 좀 역에서 먼 거는 조금 비등비 조금 부족할 거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신축 대단지 새 아파트는 이미 사실 넘어서고 있는 거죠. 반면에 전세는 확실히 많이 올랐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1군에 속하는 서초구도 그래프는 비슷해요. 네. 그렇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용산구거든요. 보시면 강남, 서초, 용산, 송파까지는 그래프가 비슷하죠. 거의 최고점을 거의 갔거나 넘어서는 그런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중급지 이제 여기는 남의 나라 얘기니까 네. 20억, 40억, 60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럼 이제 한 9억 내지 한 15억 정도 이 정도 조금 더 중산층 분들이 많이 사시는 아파트. 마포구, 마용성 하잖아요.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죠? 가격이 24년 요 5월 정도에 특히 더 많이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 늦봄에서 뭐 초여름에서 가을 정도까지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전세가도 많이 올랐죠. 이건 지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 강남 쪽은 이게 전세 지수가 많이 못 올라가 매매가가 훨씬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세 매매가 둘 다 상승하고 있구나. 그럼 성동구, 마포구, 성동구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강동구는 조금 약해요. 마포나 성동에 비해서는. 요거 뭐 실제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느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가을 이후 많이 올랐다. 여름 가을 많이 올랐다. 중구 정도까지 이 정도 하면은 뭐 시세 과거 고점이 뭐 한 7, 80% 수준 정도 갔다. 이게 여러분 체감하시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외곽권 주로 언론에서 많이 다룬 뭐 집값이 몇 프로 폭락했고 뭐 3억이 떨어졌고 뭐 미분양 난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3분의 1로 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지수니까 그냥 네. 느낌으로만 받아들이세요. 회복을 많이 못했구나. 작년 여름 가을에 회복의 폭이 적죠. 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친구들이랑 마포구처럼 쭉 작년에 올라갔던 친구들이랑 강동구처럼 작년 이게 쭉 올라갔던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오르고 얘가 이제 멈췄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서울의 외곽권은 상승이 멈췄구나. 대출 규제 이후에 더 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악구도 마찬가지죠. 상승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조금 오르고 멈췄어. 조금 오르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성북구하고 관악구는 저기 2호선 교통이 좋고 네. 성북구는 그래도 중심지 쪽에 가깝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하급지라고 볼 수 있는 가격적으로는 중랑구를 보시면 많이 달라요. 그래프가. 그쵸. 네. 이제 우리 처음에 봤던 우리 서울시 전체 그래프 가격지수 이거 그래프보다 지금 낮잖아요. 네. 아까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서울 집값 폭락했다, 막 못 오른다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 평균보다도 못 올라갔어. 거의 그냥 못 올라서 쭉 하락했어. 이런 지역들. 그리고 뭐 금천구, 그렇죠? 도봉구, 노원 이런 지역들을 보면 노도강, 성북, 금천구 뭐 이런 데들은 중랑구 이런 데들은 가격이 회복을 거의 못했거나 조금밖에 못했구나. 중간에 한강변 중간에 뭐 마포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강동구 이런 데들은 고점 대비 한 80%까지 80에서 85% 올라왔구나.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이런 지역은 정고점 뚫거나 거의 근접했다. 요렇게 일단 요게 현실이다. 요게 현실이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나오는 전체의 평균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봐야 이게 명확하게 보이겠네요. 그쵸. 지역별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온도가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외곽권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내 아파트는 안 올라요. 언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까요? 안 팔려 이런 얘기 하시는. 왜냐면 나도 딴 데 상급지 갈아타고 싶은데 내게 안 팔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고, 중급지 뭐 마포 아니면 뭐 강동구 뭐 성동구도 많이 오르는데 뭐 요 정도 중구, 뭐 동대문, 동작구 이런 데 가지신 분들은 강남 가고 싶은데 내 아파트 오른 거보다 강남이 너무 빨리 올라서 이제 모두 갈아타기가 안 돼요. 내 것도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중급지 사시려는 분들은 지금 아니 언론은 맨날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자꾸 올라 나 못 사겠어. 뭐 이렇게 이제 흐름이 다른 거죠. 방금 보여주신 그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서울도 지역마다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는데요. 사실 작년에 가는 아이들은 잘 가고 또 안 오르는 지역은 안 오르는 게 약간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었는데 이게 이번 2025년에도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못 따라간 하급지가 따라 올라가 주느냐 마느냐가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게 상반기에는 저는 조금 따라갈 것 같아요. 작년 한 가을 정도 제가 10월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상저하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지금처럼 그때 10월처럼 계속 강하게 간다는 전제였고 지금 대출 규제를 강하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요즘 제가 올해 부동산 전망 보니까 전문가분들은 상저하고를 보세요. 상반기 좀 떨어지고 하반기에 오른다를 보시는데 저는 반대로 상반기가 좀 오를 것 같고 하반기는 약보합 으로 갈 것 같아요. 어떤 논리냐면 지금 집값이 많이 그 상급지를 못 따라갔잖아요. 서울의 외곽권들이. 좀 이따 뭐 2부 때 경기도 보여드리지만 경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금액이 뭐 5억에서 한 9억 선 정도, 뭐 비싸면 12억 선 아파트들인데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막 3억, 5억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규제가 들어오고 막 정부가 은행들 쪼이면 대출이 안 나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비싸게. 근데 지금 그게 풀렸기 때문에 대출의 힘으로 올해 상반기에 가격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야금 오히려. 반면에 그럼 하반기 때 제가 약보합을 좀 상고하저로 보는 이유는 아주 폭락을 얘기하는 전끈은 아닙니다. 약보합 정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상반기에 이렇게 집값이 외곽 지역까지 서울 외곽 지역도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여름 지나서 여름 가을 이때쯤에 집값 좀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출 규제라든가 어떤 뭔가 이제 규제를 하는 가격 올라갔으니까 누르는 정부의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시기 즈음에 DSR 3단계 지금 규제가 예정돼 있거든요. 대출 규제가.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게 시기가 맞을 것 같아요. 상반기 올해 봄부터 조금씩 꿈틀대다가 여름에 좀 확 오르고 이제 늦여름 가을 사이에 DSR 3단계 하면서
서울 외곽권이나 경기도의 중급지 이상 집값을 좀 잡는 대출 규제 정책 나오고 그러면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좀 지방 아파트 활성화, 지방 미분양 주택을 판매할 수 좀 사게 하는 제도가 조금씩 나오면서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저는 일단은 상반기에 상고하죠. 그리고 핵심지들은 그냥 제 갈 길 간다. 네.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오를 수 있나 이런 얘기들 댓글 보면 가끔씩 네. 하시는데 냉정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저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강남 서초 용산의 아파트 20억, 40억짜리 사시는 분들은 우리 같은 급여 생활자나 뭐 소상공인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번에 설날에 저기 인천공항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계층이에요, 우리랑.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을 이런 논리인 거죠. 2011년에서 13년 사이 집값 막 한창 떨어졌을 때 네. 그때 가장 핫했던 키워드는 급매물입니다. 급매물을 잡아라.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뭐 2억, 3억씩 떨어진 아파트가 나왔죠. 근데 그게 모든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쩌다 하나씩은 영끌했다가 못 견디는 분들이 던졌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가다 뭐 떨어지는 거 나올 수 있지만 대다수의 강남 이런 상급지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나는 집을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 우리나라가 IMF급 위기를 맞거나 금융위기를 맞거나 트럼프가 관세 전쟁 하다가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나서 대한민국 부동산의 희망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런 사태가 터지지 않는 한 그분들이 굳이 급하게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 규제나 법규 중에서 2025년도에 좀 달라지는 게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뭐 크게 기대할 만한 것 중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 좀 서민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신생아 대출, 네. 신생아 대출의 그 소득 요건이 2배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리는 되지만 우리 대다수 분들은 적용은 안 되겠지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해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뭐 잠실이라든가 개포라든가 네. 뭐 대치라든가 이런 지역들 삼청 대청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잠실 뭐 설날 사이에 1억 5천 저기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기사들 나오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기사보다는 오히려 내가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무주택자라면 저는 올해 상반기에 봄 정도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올해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달 25일에 한국은행에서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건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시장에 지금 금리가 뭐 0.1%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0.26% 올리냐 마냐 하는데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금리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환율하고 지금 어떤 경제적인 미국이 너무 또 잘 나가고 금리를 안 내리니까 이게 국부 유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 내려봤자 0.25% 정도 내릴 거고 아니면 동결할 텐데 지금 가상금리가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 금융권에서는 지금 가상금리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그만큼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이거를 조정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거. 이렇게 뭐 계속 0.25%씩, 0.5%씩 뭐 한 2분기 내에 막 계속 내린다. 미국도 내린다. 그러면은 시장주가 이제는 좀 완화 국면으로 가면서 돈도 더 많이 풀고 부동산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심리적인 게 바뀌어야지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볼까 이게 되는 거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0.25% 해봤자 지금은 실거주자이거든요. 투자자는 지금 투자를 못해요. 규제 때문에 돈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거주자분들이 0.25% 금리 이하에 엄청나게 부동산에 뛰어들진 않고 그리고 또 동결 가능성도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저는 뭐 금리 영향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우리 서민층,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지금 그 대출 규제를 스탠스가 물러났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집 마련을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2025년은 좀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는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국내에서도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또 이게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대외적으로는 또 미국발 경제적 불확실성들이 있는데 25년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상고하저로 좋게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좀 상승을 하고 강보합, 하반기에 뭐 약보합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정책적인 변수, 블랙스완 이런 거 다 뺀 현재 상태의 예상이죠. 다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내재적인 측면만 보면, 그러니까 경제나 해외의 어떤 금리나 어떤 이런 대외 변수 빼고 거시경제 빼고 부동산적인 측면만 보면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 상승 압력이 쌓여가고 있어요. 압력 밥솥하고 여러분 같은 거예요.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공급은 없어.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다 멈췄어. 신도시 다 끝났어. 분양 다 끝났어. 이제 공급 부족만 남았어요. 근데 이게 이 압력 밥솥이 25년 뭐 하반기에 터질 거냐, 26년에 터질 거냐, 뭐 길게 가서 27년에 터질 거냐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26년 하반기 26년이 이제 상승의 본격적인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데 늦어도 27년에는 근데 그게 늦춰진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길게 누르다가 뻥 터지면 가격 상승폭이 큰 거고 지금 분출해버리면 조금 나오고 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를 안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남은 유일한 펜은 서울 수도권은 어떻게든 묶고 조금씩 오르게 하고 지방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지방을 적어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서울에 아파트 못 사고 자기 동네에 사도록 그쪽에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이제 서커스가 남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이제 집값이 막 2차 폭락 와가지고 30% 지금 가격에서 떨어진다 이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 그리고 벌써 여러분 21년이 고점이잖아요. 21년 11월이 22년, 23년, 24년, 25년 지금 4년이에요. 물가 상승률 그냥 3% 2%만 해도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리고 뭐 정부에서 통계 말하는 2% 물가 상승 그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20% 정도는 올라도 전혀 그냥 그때랑 똑같은 가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M2 발행량이 이렇게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저 계엄령 사태 터지고 무제한적 양적 완화해서 시장 안정화하겠다면서 LP 같은 거 막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돈을 풀고 있고 미국도 돈을 풀고 있고 여러 거시경제적으로 뭐 강달러 갈 거냐 뭐 환율 어쩌냐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공급도 부족해. 돈도 풀고 있어. 사람들 심리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이제 폭발하는 시기가 올 테니까 올해가 저는 집 사기 좋은 것 같아요. 지방도. 네.